두 개 중에 하나는 다 씁니다. 됐어요? 해도 돼요? 왜? 해도 돼요? 자, 우리 오늘까지 나간 거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서 마무리 좀 해야 돼요. 주말에 시간이 있을 때. 그쵸? 다 했어요, 전에 거? 항상 와가지고 질문하시고. 오늘은 일단은 2차 방정식 다룰 건데, 그래, 뚜껑들은 다 띄자. 자, 사실 이거 언제 했어요? 2차 방정식. 중학교 3학년 때 다루거든요. 2차 함수를. 예. 그럼 거기서랑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2차 방정식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사실 우리가 이 전 단원에 배웠던 게 뭐예요? 그래도 우리 복수수 단원까지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수까지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다뤘던 2차 방정식에서는 복수수의 개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이 3학년 문제를 풀면, 중학교 3학년 문제를 풀면 거기에 2차 함수에 대한 근의 판별로 실근이 뭐 2개 있다, 1개 있다,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이 그냥 없다고 해버리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실근이 없게 되는 거지.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항상 2개가 있다라는 거 하나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조금 이것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의 차이. 자, 두 개 다 2차가 붙었으니까 식적으로 봤을 때는 2차 방정식에서 조금 더 확장된 형태가 함수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방정식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방정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미지수를 넣고 식을 돌렸을 때, 여기가 그냥 한번 쓸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쓰게 되면 이 식을 분명히 만족시키는 x값이 있기도 할 건데, 대부분의 값에서 사실 만족은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만족시키는 참으로 만들어버리는 x값을 찾는 과정이 될 건데, 그렇죠? 여기가 는 0이 아니라 똑같은 식에다가 는 y를 넣게 되면 사실상 참 거짓에 대한 판단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냥 x값에 내가 뭔가를 넣었을 때 그거에 대응되는 y값이 결정되는 형태. 이게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인데, 사실 조금 더 배우다 보면은 방정식과 함수에 대해서 크게 구분을 두지 않게 돼요. 우리가 2차 함수로 넘어가는 순간, 이 다음 단원 바로 2차 함수 배우잖아요. 2차 함수 나아가는 순간 그래프 위주적 관찰을 좀 할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좌표평면에서 그래프적인 관찰을 조금 할 거면서, 거기서 어쨌든 모든 정답을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2차 방정식을 꾸준히 계속해서 사용한다. 특정 값에서의 값을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해줘야 되니까, 이 y값이 뭐다라고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x값이 뭐다라고 결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반대값이 결정되는 형태가 함수의 형태다. 우리가 배우는 함수는 지금 이 정도. 나중에 가면은 뭐 여기 있는 식이 일방적인 다항식이 아니라 다른 함수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 정도 다루면서 진행이 될 거니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2차 방정식의 해법은 좀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해법이라는 거는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하는 관점이에요. 풀이를 하는 관점.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 첫 번째는 인수분해적 관점이에요. 우리 인수분해 전 단원에서 열심히 했잖아요. 인수분해. 그리고 제가 인수분해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눈을 좀 떠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커피 안 마셔도 돼요? 오케이. 자, 인수분해를 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인수 단위로 끊어놓으면 각각 인수의 단위들이 0을 맞춰지는 녀석으로서 우리가 근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 그럼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ax-b, cx-d는 0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인수 단위들이 0이 되는 것들을 찾아주면 되니까 여기 두 개 1차식에서 0이 만족시키는 x값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여기서는 뭐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와줘야 되는데 하나는 a분의 b 들어가면 여기 0 될까요? 그렇죠? 하나는 a분의 b 정도로 볼 수 있을 거고 또는 x가 c분의 d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인수가 0이 되면서 다시 한번 근을 좀 잡아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보이는데 굳이 더 2번과 3번의 방법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 자, 2번에서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완전 제곱식을 좀 이용을 하실 거예요. 이것까지도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학습이 된 내용일 텐데 3번까지 그냥 적고 갈게요. 3번은 그냥 근의 공식이 자, 인수분해를 한다고 했을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2차식까지 차수를 내려서 인수분해하는 연습을 했던 이유 2차식에 도달하면 근의 공식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그게 복수수 단위로까지도 인수분해가 가능한 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쓸 수 있는 2차 방정식까지 우리가 내리는 거고 이미 2차 방정식에 풀이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근의 공식은 무조건 쓸 수 있다. 근데 계산상 조금 복잡한 과정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최대한 1번 단계에서 끝내려고 해주셔야 되고 아니면 추가적인 다른 조건들 이용해서 풀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사실 이거 두 개는 말만 다르게 써놨지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의 공식 유도하는 거 한 번만 좀 여기다가 이쪽에다 적고 갈게요. 이쪽에다가 어렵지는 않으니까 근의 공식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의 공식 유도 해보셨어요 혹시? 해보셨어요? 이거 다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는 과정이니까 꼭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런 거죠. x제곱이 4가 나오는 이 x값을 찾아낼 수 있어요? x값 뭐 나오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거 하면은 근의 공식 다 유도할 수 있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개수가 각각 a, b, c인 2차 방정식에 0이 나오는 2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을 조금 유도를 할게요. 근의 공식 유도되려면 먼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자리가 C에 있는 자리랑 연관성이 좀 있어야 돼요. 상수 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A라는 녀석으로 식을 다 나눠줄 건데 A라는 녀석으로 나눠줄 건데 이게 만약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다 안 적어놓은 거 보이죠? 단 A는 0이 아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적어주면서 시작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눠주는 것도 가능한 거죠. A로 나눠주면 앞에는 클린은 그냥 X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분의 B 나오면 될까요? BX 플러스 A분의 C는 여기는 어차피 0을 A로 나눴으니까 상관없이 계속해서 0이 나오고 있을 거고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상수항 자리에 우리 뭐에 나와야 된다고? 1차하긴 반의 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반의 제곱을 내가 억지로 맞춰야 돼요. 저번 시간에 보기차식에서 식을 억지로 맞췄듯이 여기서도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한 식 조작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x제곱에다가 플러스 a분의 bx는 뭐 어쩔 수 없이 내둔다고 치더라도 뒤에 뭐가 필요하냐면 a분의 b의 반의 제곱인 반이면 뭐예요? 2a분의 b고 그거의 제곱이니까 4a제곱분의 b제곱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있을 거고 자 그럼 이걸 내가 추가로 걸어줬으니까 당연히 식의 변형을 안 하기 위해서는 뒤에 다시 빼줘야 되겠죠. 빼줘야 될 건데 그거는 우리가 반대쪽에다 적읍시다. 빼줘야 되는 걸 넘어가서 썼으니까 2양 됐을 거고 당연히 여기 왼쪽에 있는 식하고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더해주면 될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로 4a제곱분의 b제곱에 얘까지 넘어가서 쓴다고 하면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 부분만 어차피 나중에 계산할 때 조금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빼기 계산이니까 통분을 했다라고 치고
통분하게 되면 여기는 4a가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4a에 여기도 4a 이렇게. 그쵸? 한 번만 더 쓸까요? 뭐야? 4a 제곱이 돼야 되는데 4a 제곱에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쵸?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뭐가 나와요 이제? 뭐의 제곱? x 플러스 2a분의 b에 맞나요 이거? 그쵸? 제곱했을 때 얘 나와줘야 되니까 끝에 상수항쪽. 오른쪽은 얘가 그냥 그대로 바뀌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에서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미 제곱근의 형태를 배웠기 때문에 양변을 뭐 해주면?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데 당연히 루트 씌워줄 때는 우리가 부호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니까 절대값이 같아지는 부호 다 챙겨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나왔다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겠죠. 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줘도 상관없는데 근해 공식 관점에서는 얘에다 붙여줘도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가 부호가 반대되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챙겨주면 되는 거니까 왼쪽에 있는 식은 그냥 오른쪽에다 적을게요. 왼쪽에 있는 식은 x 플러스 2a분의 b 적어줄 거고는 오른쪽에가 루트 씌울 건데, 루트 씌워주면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따로따로 씌워줘도 되니까 밑에 있는 녀석은 여기다 루트 씌우면 그냥 2a 나오겠죠. 위에 있는 거는 뭐 내가 형태에 따라서 루트를 벗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알 수 없으니까 루트를 그냥 씌워주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준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만 다시 이항시켜서 보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x는, 근데 2a가 이미 통분돼 있으니까 그냥 밑에 한꺼번에 쓸게요. 통분돼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걸어주면은 근해 공식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에서 근해 공식으로 넘어올 수 있는 유도 과정은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충분히 내신 문제수도 발생될 수가 있는 거고, 고등학교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식조절까지는 할 수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근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찾아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문제상 해결 방법에서 근을 먼저 주고 식을 찾는 것, 아니면 식을 주고 근을 찾는 것. 자, 이 두 가지가 방향성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뭐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것 없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이 1번, 2번, 3번의 형태는 식을 주고 근을 찾는 과정이 되겠죠. 식이 나와 있을 때 근을 찾는 해법론이 될 건데, 우리는 근을 줬을 때 식을 찾는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근을 줬을 때 그 식과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충분히 어려운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심화적인 좀 내용이긴 한데 뭐 그렇게 심화적이지도 않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걔가 실근에 가지든 허근에 가지든 상관없이 복수수 단계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해버리니까 그걸 이용해서 얘를 조금 인수분해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자, 얘 인수분해 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 근해 공식 똑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1 나오고, 그쵸? 뒤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일 거고 마이너스 4ac 하면은 빼기 4 할 거라서 여기가 3, 마이너스 3인데 그냥 3i 이렇게 적을게요. 루트 3i, 그쵸?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우리가 근 자체를 못 찾진 않아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다가 이거 잠깐 지우고
x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될 거고, 그쵸? 여기는 x 플러스 2분의 똑같이 모양이 발생돼서 이렇게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될 건데, 그쵸? 똑같이 인수분해가 될 건데, 얘를 갖다가 문제에서 이 근을 구해서 이 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아요. 식 자체가 복잡해지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이거가 0을 만족시키는 식을이라고 적었어야 되는데, 참으로 만족시키는 값에 대해서 그냥 미지수 설정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오메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오메가가 뭔지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 근의 공식만 써봐도 오메가가 뭐예요? 각각 얘랑 얘가 각각 오메가들이에요. 그쵸? 물론 얘가 오메가라면 얘가 오메가 바에 해당되겠지만 뭐 그거는 추후의 내용이고, 네. 오메가를 넣었을 때 여기 식이 만족한다라는 건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메가 그대로 넣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게 뭐라고? 이게 0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얘는 특별히 많이 나오는 모양이니까 몇 가지 조금 학습을 하고 갈게요. 이 식에서 사실 얘 어디서 본 적 있는 식인데, 이 모양 이거 어디서 보는지 알고 있나요? 네? 잠깐만. 얘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얘가 이거예요.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애잖아요. 그쵸? 근데 오메가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봐봐요. 양변이 지금 똑같은 식이죠. 이거 우리가 똑같이 뭐라 불러요? 항등식. 그쵸?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사실 식전환의 변화는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모양만 바꾸는 거라서 당연히 좌변과 우변 항등식이 나오는 거고, 그럼 어떠한 값을 넣더라도 그게 복수수일지라도 값을 넣었을 때 똑같이 성립하는 거는 여전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양변에 오메가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얘가 0이 될 테니까 식 전체적으로는 는 0 나오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우변이 0 나오는 거 알겠어. 그럼 좌변도 당연히 0이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다가 오메가 넣어주면 좌변에서 식 자체가 오메가 세제곱에 플러스 1이 이건 역시도 0이 나와줘야 되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뭐라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이런 거를 왜 정의를 하냐? 계속해서 좀 볼게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게 0이니까, 그리고 얘네는 오메가는 지금 미지수가 미지수가 아닌데 미지수인 녀석이 갑자기 들어가 있네. 오메가. 얘네들은 미지수가 아니라 숫자예요. 숫자. 단일 숫자. 정확히 구할 수도 있는 숫자인데 그냥 쓰기가 귀찮으니까 오메가라고 놓고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숫자니까 이항 충분히 가능하겠죠? 넘기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것까지도 내가 풀 수가 있냐? 지금 똑같은 식에서 같은 오메가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거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오메가 100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 11제곱 플러스 1. 아, 암산으로 둘 다 암산을 좋아하는 거지. 왜? 안 돼. 암산 안 돼. 아, 나 이제 근데 좀 지금 세 번째 수업이잖아요. 조금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제 편하게 수업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편하게 수업할까? 네? 그냥 이제 모든 이런 말투 저 되게 어색하거든요, 사실 지금. 네. 그러니까 오재 선생님은 원장님이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그런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근데 만약에 지금 편하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아무런 말이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또 막상 하려니까 또 안 나가긴 하네. 그러니까 몇 번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전에 있는 애들은 항상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만약에 냈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네.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런 개새끼야 미친 새끼야 나가는데 이제 너가 그렇게 천재야? 뭐 펜이 뭐 손 다 잘렸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할 건데 또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또 이게 팍 안 나가네. 팍 꽂아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냥 생각도 못할 때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딱 안 하다가 하려니까 또 잘 안 되네. 일단은 그 말을 내가 높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모로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손을 움직이셔야 돼. 손을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차수가 지금 엄청 높잖아요. 100제곱, 11제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뭔가 인수분해적으로 연산을 해서는 진행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적어놓은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지금 얘로 그래서 차수를 엄청나게 깎아먹을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왜? 그럼 얘는 뭔데? 얘는 오메가 99제곱에다가 일부러 3의 배수로 쓴 거예요. 곱하기 오메가인데 얘는 오메가 세제곱에 몇 제곱? 33제곱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에 33제곱인 거예요, 사실. 그럼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얘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차수가 무지막지하게 높은 애를 차수를 계속해서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연산 쪽에서. 그럼 차수를 낮춰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영역까지 내려오고 나면 사실상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계산을 하는데 충분히 간추려 쓸 수 있고 계산해보면 0이라는 거 나올 테니까 그대로 적어가지고 이따 다시 한번 해보시고. 아시겠죠? 제발 좀 줄면 안 돼. 줄면 이거 칠판 한번 지우고 그 다음에 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토할 거면 나가서 해주세요. 아니 근데 점심은 뭐 먹었어? 점심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러니까 토할 것 같지. 맛없는 걸 쬐끔만 먹어야지. 맛없는 걸 쬐끔만. 맛있는 거 쬐끔만 먹어. 맛있는 거 뭐 먹었는데? 그것도 음식이에요? 비밀 음식이에요. 비밀이라는 음식? 에? 진짜 욕하고 싶다. 아니 왜요? 진짜 막 단전까지 막 욕이 올라오는데. 뭐지? 가연이는 진짜 볼 때마다 이제 저한테 이제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러니까 재석쌤이 맨날 이제 그러잖아요. 네. 진짜 그만 오라고. 저요? 그러니까 막 저기 상담실 안쪽으로 진짜 그만 좀 들어오라고. 가서 그래요? 너 공부하라고.
쌤이 그래요? 아, 본인은 몰라요? 나한테만 얘기하는 건가? 제 뒷담이에요? 어? 제 뒷담이에요? 뒷담 저희 가장 재미난 취미가 뒷담이어가지고. 그 주요 인물이 저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거짓말. 좋게 보고 있는데 좋게만 보고 있어요. 저 뭐라고 불러요? 지민이. 왜 저는 지민 씨 아니에요? 정말 잘한 여자분은 나가고도 땡땡 싫어. 아니 근데 솔직히 나의 그 구분 기준은 그런 거. 그러니까 성인이냐 아니냐인데, 아니 성인이어도 사실 나보다 어려도 5살은 어릴 텐데 그냥 이름 부를 수 있죠. 이름 부를 수 있는. 25살. 어. 25살인데 그거랑 상관없이 뒷담맨. 아무튼 그랑 상관없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는 이것도 그냥 일종의 하나의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안 하려고. 나 진짜 짜증나서 못하겠어 진짜로. 말을 안 들어. 말을 누가요? 다. 저예요? 응. 저희 왜 말 안 들어요? 나 지금 되게 예의 차려가지고. 예의를 안 차리면 다른 사람이 또 되는 거야? 일선에는 학원에서는 할아버지 원장쌤이랑 빠이 이러고 싶거든. 그런 거는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기분 나빠하는 사람 아니야. 꼰대는 아닌데 할아버지한테 빠이는 좀 그래도 아니지 않나. 나는 아직. 같이 해요. 네? 같이 해요. 너희 같이 하고 할아버지처럼 생기기만 한 거 아니고. 아니 왜요? 60, 40. 요즘 60대 분들은 너무 젊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가 몇 살이지? 잘 모르겠네. 70대. 우리 할아버지가 80이 넘을 텐데. 진짜 보면은 아직도 농사를 좀 지으셔가지고 정말 햇빛이 얼마나 인구 사람 노화에 안 좋은지 알 수 있어. 할아버지 얼굴을 보면 너무 주름이 많아. 너무. 물론 나이가 있으셔서 그렇겠지만. 자, 어쨌든 주요하게 문제로 다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할 거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고, 이제 뭐를 할 거냐면 근해 판별을 할 거고, 그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근해 판별. 당연히 판별이니까 판별식을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별을 한다라는 거는 근해 개수가 몇 개 있냐 이런 얘기는 아니야. 2차 방정식이라면 당연하게도 근이 2개가 있는 건데, 그 근이 실근으로 있냐 허근으로 있냐 아니면 중근으로 있냐, 이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고, 판별식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혹시 서현 씨 알고 있어요? 판별식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건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서 뜬금없이 나왔어 그게? 근해 공식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근해 공식 x는 2a분의 다 필요 없고 여기 뒤에 여기가 지금 판별식이잖아요.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들어가는 거. 그렇죠? 여기가 양수면, 양수면 자연스럽게 여기다 쓸까요? 이 d라는 애가 양수라면 자연스럽게 나한테 떨어지는 x는 2a분의 다 적자 마이너스 b 플러스 얼마가 있을 거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얼마가 있을 거잖아요. 그 x값이 당연히 2개가 존재하지 않겠어요? 하나는 더해주고, 이 기준이 2a분의 마이너스 b인데 여기 기준으로 하나는 더해주고 하나는 빼주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2개가 존재하는데 2개가 다 뭐로? 실근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근데 이 d가 0이라면 얘가 없는 거잖아요. 루트 0도 0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0,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0 이런 형태가 될 텐데 그럼 사실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값에 대해서 변화는 없는 거니까 그쵸? 여기도 근데 몇 개의 시그니냐라고 하면 2개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언어적으로 조금 한정을 주기 위해서 여기를 정확하게는 무슨 실근이라 그러냐면 서로 다른 실근이라 그래요. 서로 다른 실근. 왜? 2분의 마이너스 b에서 뭔가를 더해주는 애랑 빼주는 애는 당연히 다를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서로 다른 실근으로 세면 1개. 왜? 어차피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중근. 중근이라는 건 중복된 근이라는 얘기인데 얘도 어차피 2개를 셀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같은 포인트에 2개의 x값을 근으로 가진다고 해서 중복된 근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의미적으로 한번 받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어차피 2차 함수 들어가서 그래프적으로 한 번 더 볼 때 설명을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얘가 중근을 가지는구나. 그러니까 중근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팔면식을 0으로 만들게 하는 근이구나 라는 것 정도 2차 방정식 문제 풀면서 문제상의 표현상으로 나올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게 된다라 그러면 얘도 2개가 나오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허근이 2개가 나온다. 자, 허근 2개는 서로 다른 이런 표현 딱히 하는 거 아니고 당연히 대소 비교도 안 할 거고 그냥 그 자체 나오는 거 받아들이면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 루트 안에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음수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허수인 건 발생될 테니까 플러스인 허수거나 마이너스인 허수인 거나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허근 2개가 나온다 라는 것까지 아시겠죠? 오늘은 문제를 좀 많이 풀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를 좀 많이 풀 거라서 개념적으로는 최대한 라이트하게 가지고 갈 건데 필요한 것도 몇 개만 좀 더 정리를 할게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를 다룰 수 있어야 되냐면 어쨌든 판별식이라는 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제가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ac는 그냥 숫자들이죠. 숫자들 그렇죠? 이 숫자들인데 개수의 숫자들을 가지고 얘네들의 뭐를 가지고 내가 근을 판별하는 거예요? 부호 정도 아닐까? 부호나 내짓 아니면 뭐 대소비교 뭐 0하고의 대소비교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0을 기점으로 크냐 같냐 작냐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상으로 나와줄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결국 부등식의 해를 찾아내는 것 쪽으로 나온다. 부등식의 해를 찾아내는 것. 근데 부등식의 해를 찾아낸다는 건 어떤 건지 아시죠? 이미 방정식 넘어가면서 부등식까지 중학생 때 다 해봤기 때문에 방정식하고 크게 다르진 않잖아요. 다른가요? 부등식하고 방정식하고 해결적인 방법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데 똑같이 이항하고 똑같이 뭐 곱해주고 똑같이 나눠주고 하는데 곱하기 나누기 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 거.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정도. 그거에서 해결할 때 구해주면 되는 거고 당연히 범위상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해당되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그 미지수 그냥 m이라고 할까요? 미지수 m의 범위를 찾거나 아니면 얘를 m의 개수를 찾으라고 하는데 개수를 찾을 때는 m이 정수거나 자연수 등의 이런 조건들을 걸어주면 충분히 셀 수 있게끔 나오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유의 문제가 나올 거다. 그런 유를 우리가 맞춰주면 된다라는 거 알 거고. 자, 다음은 식 작성을 한번 볼게요. 식 작성하기. 자, 뭐로 식을 작성할 거냐면 근으로서 식을 작성할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근을 먼저 알게 된 경우들 내가 어떤 2차 방정식 최고차는 그냥 1이라고 할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의 근으로 는 0을 만족시키는 근으로 알파라는 애가 있었고 베타라는 애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 관점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당연하게도 여기가 알파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이라면 문제를 받아들일 때 이런 쪽으로도 여기 쪽으로도 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오히려 2번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도 맞는데 1번을 무시할 수는 없다. 1번이 쓰이는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알파가 여기에 근으로서 만족하고 있다라 그러면 일단 어떤 수식이 무조건 참이 되는 거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a의 알파 플러스 b가 이거 0이 되는 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x에다 그냥 알파를 넣었을 때 0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오메가 얘기하면서 오메가에 대해서 넣었을 때 식이 만족하는 경우 봤듯이 이게 실근이건 허근이건 상관없이 근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이 식에 넣었을 때 참으로 만족시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넣어서 관찰할 수 있는 거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 거고. 자, 나머지 하나는 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다항식이 어쨌든 다항식이잖아요. 우리 이전에 인수분해에서 했듯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인수정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들어가는 1차식인 인수값 하나 찾는 건데 여기다가 알파 넣어줬을 때 뭐가 나오니까? 0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x-알파를 인수로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베타도 넣었을 때 0을 만족시키니까 여기 1번에 베타 제곱 플러스 a 베타 플러스 b는 0 만족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만족하는 건데 생략해 놓은 거고 밑에다가 같이 쓸게요. 베타를 넣었을 때도 만족을 하니까 여기에 x-베타도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럼 얘는 0이다 라는 이게 또 성립을 하는 거죠. 내가 2차 방정식에서 또 인수 정리를 못 쓰는 게 아니고 분명히 쓸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쓰면 된다라는 거. 내가 여기에 근데 앞에 최고차항이 2가 걸려 있어. 그럼 2는 이 앞에 똑같이 끌고 내려와서 그냥 앞에다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최고차항은 앞에 똑같이 걸어주면 된다. 왜? 지금은 x제곱, 여기서 최고차항 나오는 건 x제곱이니까 연관시키는 건 이 앞에다 그냥 추가적으로 곱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이거. 자, 근데 지금은 최고차항이 1이라고 좀 봅시다. (1) 이라고 보게 되면 자, 어떤 관계식이 또 성립을 하냐? 얘 그대로 전개 한번 해볼게요. 얘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전개하면은 x제곱에다가 여기 한 번에 묶어서 좀 쓸 수 있을까요? 네, 마이너스로 묶어줄 거고 여기 뭐 들어갈까?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쵸? 여기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게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 우리가 알파랑 베타는 이름이 근이고, 그렇죠?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범죄자 쳐다보듯이 쳐다봐? 나쁜 짓 하고 있는 사람 하듯이 쳐다봐. 나 나쁜 짓, 집중해서 보는 거라고? 그래? 그래. 오케이. 자,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지금 우리가 식 단원을 여기서부터 끊어가지고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볼 건데 어렵진 않고 그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위에서 식을 좀 바꿔야겠다. 최고차항까지 적어서 쓸게요. 자, 이런 거 라고 한다면 이거 A값 그대로 끌고 여기로 올 거니까 얘가 A가 될 거고, 그쵸? 그럼 A가 될 거니까 여기에 각각의 항들의 A가 다 곱해지겠죠? 각각의 항들의 A 전개시켜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도 뭐가 들어오고 A가 들어오고 여기도 앞에 A, 여기도 앞에 A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 그쵸? 맞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세울 수가 있어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볼 건데 여기서 근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베타. 근데 알파 베타를 각각 단일로 보는 건 아니고 뭐를 볼 거냐면 근의 합과 근의 곱을 볼 거예요. 근의 합은 어디 있는데? 여기 있는 게 근의 합이잖아요. 그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은 여기가 있으니까. 그쵸? 개수는 어디 있어? 개수는 우리가 써놓은 얘네들이 각각의 개수인데 얘가 지금 얘랑 똑같다는 거는 와, 지금 엄청 녹아내리고 있네. B랑 C
그리고 A까지 해서 얘들을 작성을 하겠다는 건데 최고차항은 A가 그대로 있으니까 뭐 얘랑 비교할 건 없고 그렇죠? 근데 B라는 애는 여기서 끌고 내려와서 보니까 뭐랑 똑같아? 여기서 B라는 애가 위의 식에서 B라는 애가 개수였는데 얘는 뭐랑 똑같아지냐면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랑 똑같더라. 이건 지금 두 개가 서로 등식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항등식인 거죠. 그러니까 개수 비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A만 살포시 넘어가고 마이너스까지 넘어갈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C를 구하면 C는 A의 알파의 베타니까 C만 넘어가서 A분의 C 해주게 되면 여기 알파 베타 나올 거니까 그쵸? 우리 이거 이용해서 근과 계수한 게 이용해서 식을 다시 작성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개수들이 다 나와 있다고 하면 개수들의 합과 곱 정도는 충분히 금방 구해낼 수 있고 또한 여기서 뭐까지도 구해낼 수 있냐면 두근의 차까지도 구해낼 수 있어야겠죠. 왜냐면 우리 합과 곱이 나왔을 때 차 구해내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뭐 해주면 되니까 복습 한번 할까?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4 곱을 해주면 그러고 루트를 열심히 씌워주셔가지고 이 안에 부호 판단까지 해서 벗겨주는 거예요. 그쵸? 부호 판단까지 해서 벗겨주면 되니까 뭐 상관없이 할 수가 있을 거다. 아시겠죠? 이 정도고 사실 여기에 2차 함수를 계속 중간중간에 껴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차피 그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 조금 수월할 것 같은데 지금 거기까지 하면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아서 문제를 좀 오늘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계속해서 좀 방금 했던 내용들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근데 오늘도 마른 게 없나? 마른 게 마른 그게 고등학생한테 말안 했어요? 까먹었어요. 그거는 없지 않을까? 아니 있을 수도 있어. 잠깐만 찾아볼게. 이거 뭐지? 얘가 좀 말라있는 것 같은 느낌. 하얀 거 묻어있는 걸로 하면 하얘. 오 좋다. 닦으면 닦을수록 적고 있긴 한데 좋았어. 저기 뭐제 뒷담화할 때 하나하나 칭찬에 반응해서 앞으로 칭찬 같은 거 안 해줄 거라 했었어요. 뭐라고요? 저는 자기 사무실에서 응. 제가 칭찬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거 짜증나서 앞으로 칭찬 다시는 안 해줄 거라 했었어요. 제가요? 네. 몰라요. 어? 기억이 안 나요. 아 진짜 근데 기억이 안 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랬나 보다.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고 생각만 했어요. 나도 모르게 얘기했나? 모르겠네. 난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충격적이다. 응. 안 그랬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이게 찐이야. 얘 좀 말랐다. 얘 좀 말랐고 안 말랐고 얘가 좀 말랐으니까 이따 써먹어야지. 여기다 젖었고 좀 써먹고 이렇게. 아니 근데 막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근데
봅시다. 자, 여기서 근을 나눠줄 건데 지금 얘는 일방적인 2차 방정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적용한다기보다 왜 문제를 가지고 왔냐면 일단 뭐가 들어가 있어? 식 안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들은 무조건 뭐를 나눠줘야 돼? 무조건 범위를 나눠주셔야 돼. 왜? 여기가 범위가 바뀌는 순간 안에 있는 식 자체의 내용이 바뀌니까. 그러면 이 절대값의 범위를 정할 때는 당연히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절대값을 나눠줘야 되는데 뭐 0이 되는 건 잘 보이지? 그러니까 x-2가 0이 되는 거니까 x가 뭐보다 작거나 2보다 작으면 저기 있는 x-2가 0보다 작아지는 거고 또한 x가 2보다 크면 양수로 잘 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절대값 x-2가 뭐로 나오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올 거고 그쵸? 여기서는 똑같은 게 그냥 x-2로 잘 나올 거다. 아니 그러면 등호는 어디다 넣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 데나 넣으세요. 어차피 0 되는 곳에서는 둘 다 0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위의 식에 들어가든 아래 식에 들어가든 오류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절대값 나올 때는 그냥 등호만 잘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자 이때는 다시 식을 좀 써보면은 x가 2보다 작을 때는 식 자체가 뭐로 바뀌어요? x제곱에다가 얘가 이걸로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얘다 뒤에 마이너스 4까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적을까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애까지도 식을 좀 적읍시다. 밑에 있는 애는 x제곱에다가 그대로 나올 거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각각에 대해서 지금 근을 몇 개씩 가지겠어? 각각 2개씩 가질 거고 이건 지금 인수분해가 제일 빠르겠죠. 얘 인수분해하면 얘는 x 뭐에?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쵸? 식잘 좋은 거 맞나? 오케이. 얘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근을 가지는 녀석으로 얘는 뭐랑 뭐를 2랑 마이너스 1을 얘는 2랑 마이너스 3을 그러면 모든 근의 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2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여기서 선택되는 거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근에 대해서 할 때는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2는 같은 녀석으로 인지를 좀 해야 되니까 세기를 한 번만 세줘야 돼. 왜냐면 같은 식에서 세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2 넣으면 근이잖아요. 2 넣으면 4 플러스 0 마이너스 4니까 0이잖아. 근데 x-2에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대 그냥 4잖아. 뭐 하면? 이 두 개가 중근일 때 뭐가 중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천천히 중근일 때도 중근일 숫자 같은데 합하지 않아요? 중근일 땐 2번 카운팅해서 합하죠. 쟤는 얘는 중근이 아니에요. 중근 아닌데 얘는 중근이 아니에요. 이거는 중근이 아니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봐봐요. 여기다가 지금 얘가 지금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고 2를 넣었을 때 어쨌든 0이 되잖아요. 그렇죠? 얘도 x-1을 인수로 가지고 2 넣었을 때 0 되는 거 맞는데 이건 중근의 개념이 아니고 식 자체에서 봤을 때 얘 자체가 그냥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예요.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그 순간에 공교롭게 얘까지 0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러고 범위에서 걸러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 2라는 애는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상관은 없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해주면 돼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러면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니까 여기도 같이 등호 넣읍시다 하면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 그럼 진짜 중근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한 개만 넣자고요. 한 개만. 그러면 여기서 사실 범위대로 그대로 진행을 시키면 위에서는 2가 나오면 얘 탈락을 시켜야지. 2보다 작은 것 쪽에서 살 건데. 그렇죠? 2보다 작은 것, x 중에서 2보다 작은 것 중에서만 근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1 하나 챙겨갈 거고. 그렇죠? 밑에 있는 것 중에서는 같거나 큰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2 하나 챙기시고 마이너스 3 탈락시키시고 그러면은 근은 이렇게 2개 나올 거니까 답은 2번 하셔야 돼. 아시겠죠? 갑자기 2 두 번 더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는 안 돼. 그 다음은 390번. 지우개를 2번씩 해야 되네. 문제를 쌤한테 2개 더 저기 하나 더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2번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달라지진 않은 거야. 그냥 뗐다 붙이는 노동을 안 할 뿐이지. 근데 그게 어디야? 좋습니다. 자, 390번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이긴 한데 뭐에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상수값 k의 값에 상관없이 라고 나와 있다고 하면 식을 어떻게 좀 조작할 필요가 있다? k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니까 여기에 있는 건 지금 k에 대해서 정리된 건 아니죠.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좀 다시 바꿔서 보자고요. 그럼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이라기보다도 묶어주면 여기에 있는 b가 kb가 나올 테니까, 그렇죠?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k로 묶었을 때 x제곱 더하기 b 이거에다가 k 묶어줄 거고, 맞죠? 뒤에는 그냥 뭐 없으니까 그냥 쓰자고요. ax 마이너스 b는 0. 그러면 우리가 주요하게 봐줘야 되는 거는 k 값에 상관없으려면 여기가 일단 뭐가 나오면서 0이 나와야지 k가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을 거고, 그럼 여기가 0이니까 당연히 이 자체가 0으로 간다라고 하면 얘도 0을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얘도 0을 같이 만족을 좀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x는 1을 근으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x 대신에 그냥 1로 바꿔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1 플러스 b고 여기는 a 마이너스 b가 될 거니까 각각의 0을 만족시키려면 b가 마이너스 1에다가 a는 b랑 부호가 반대면 되니까 똑같으면 되는구나. a랑 b는 똑같으면 되니까